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력선, 그리고 정전계에서의 가우스 정리, 그리고 세 번째로 전속과 전속 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기력선에 대해서 알아보죠. 5번이죠. 5번 전기력선. 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상에 이 전개의 세기와 방향을 가상적으로 나타낸 선입니다. 즉 전개의 세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나타낸 이 선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플러스 전하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개의 방향이 이 전하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이 전개의 세기가 이 마이너스 전하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화살표, 선들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력선들의 묶음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속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 전기력선의 묶음을 전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전기력선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전기력선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그냥 전개의 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특징 첫 번째는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이 전기력선이 발생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이 연속이 됩니다. 적어보게 되면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적을까요?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이 전기력선이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이거야.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고 연속적이다. 연속이라는 건 뭐죠?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다 이거죠. 연속이다.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발생, 소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버젠스 E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연속이다 라는 걸 식으로 쓰면 다이버젠스 E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도체 내부에서는 전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도체 내부에 전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도 없고, 그죠? 전기력선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전개의 세기도 뭐란 얘기일까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전기력선의 특징은 뭐냐? 플러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다시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럼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가는구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런데 보니까 얘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무한히 먼 곳으로 가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무한한 어떠한 점에서 마이너스로 오기도 합니다. 즉 기본적인 것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죠? 가는데 플러스에 나와서 무한한 원점으로 가기도 하고요. 무한한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로 오기도 하더라 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기력선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향합니다. 전기력선은 높은 전위에서 어디로? 낮은 전위로 간다. 그럼 뭐예요? 전개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간다는 얘기죠. 그걸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다.
E는 E가 전개 세기가 전기력선이잖아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V가 뭐예요? 전위의 변화율이죠. 전위의 변화율이 작아지는 방향인 거죠. 마이너스.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향한다. 뭐가? 전기력선이 또는 전개의 방향이. 자, 네 번째는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다. 그죠? 네, 전기력선 방향은 뭐랑 같다? 네, 전개의 방향과 같다. 당연히 전기력선이 전개를 나타낸 거니까.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습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S분의 N은 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N은 전기력선의 수예요. S는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 수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식이 아주 중요하죠. 나중에.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N은 E 곱하기 S잖아요. S 면적이죠. 전개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전기력선 수가 돼요. 폐곡면적분 이렇게 돼요. 이거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Q쿨롱의 전하에서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 분의 Q개가 된다. Q쿨롱의 전하에서 전기력선의 수 N은 입실론 제로 분의 Q개가 됩니다. 진공일 때,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어떤 매질에서는 입실론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면 어떠한 Q쿨롱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Q쿨롱. 그럼 얘는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전기력선이 N개가 나온다라고 볼게요. 그럼 당연히 얘는 구의 형태가 되겠죠. 즉 전기력선은 뻗어나갈 때 구 모양으로 뻗어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구의 반지름을 R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얘에 의한 어떠한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위 면적당 요 전기력선의 수가 전개의 세기죠. 그러면 이 총 전기력선의 수는 요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이다. 여기에서 면적 S는 9의 면적이 됩니다. 9의 면적이 4 파이 R 제곱이죠. 전기력선 수 N개.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N. 얘가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전개의 세기랑 같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전기력선 이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이 점의 전개의 세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똑같이 4파이 똑같이 R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좌항에는 N만 남고요. 우항에는 입실론 제로분의 Q만 남게 돼요. 그죠? 그래서 Q쿨롱의 전하로부터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자, 7번에서는 전기력선은 자신만의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자신만의 폐곡선이 안 된다.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표현해 보면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이 전기력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력선이 자신만의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다시 플러스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폐곡선, 닫혀있는 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얘는 회전이죠, 회전. 이거 회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컬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컬 2는 0이다. 자신만의 폐곡선을 만들지 않는다. 자, 8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9번째는 전기력선은 등전이 면과 항상 수직이다. 그렇죠? 뭐 직교한다 라고도 하죠. 직교한다. 수직이다. 따라서 도체 표면과 항상 수직으로 만납니다. 전기력선은 등전이 면과 수직이다. 이게 전기력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련된 식들도 의미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기력선 방정식입니다. 이 전기력선 방정식은 문제가 대부분 동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전기력선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력선 방정식. 이 전기력선 방정식을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는 직각 좌표계를 쓴다 라고 해서 직각 좌표계에 대한 전기력선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Y축, 여기를 이제 X축, 여기를 G축이다 라고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전개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개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에 대한 성분 exi 플러스 y축에 대한 성분 eyj 플러스 g축에 대한 성분 eg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아주 미소한 부분 요만큼 요 길이를 제가 편의상 dl 벡터다 라고 보겠습니다. dl 벡터. 이 dl 벡터는 그 크기는 x축에는 dx i 플러스 y축에 대한 성분은 dy j 플러스 g축에 대한 성분은 d g k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당연히 이 전개와 이 미소한 길이는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평행한다 이거예요. 평행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길이가 얘가 6
I 플러스 8J다 라고 볼게요. 그리고 요거의 반만한 길이 얘는 3I 플러스 4J라고 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 하얀색 선과 요 주황색 선은 서로 어떻게 해요? 평행하죠. 평행하잖아요. 근데 크기만, 배율만 틀린 거라고. 2배. 얘가 2배 길잖아요. 생각해보면, 얘는 X축 성분이고 얘는 Y축 성분이에요. 얘 X축 성분이고 얘가 Y축 성분이에요. 3분의 6은 2죠. 4분의 8도 2죠.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도 얘. 그 결과는 뭐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3분의 6이나 4분의 8이나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6분의 3이나 8분의 4는 어때요? 같다고요. 그럼 얘도 얘분의 얘나 얘분의 얘나 얘분의 얘가 어떻다? 같다고요. 그쵸? 뭐 굳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외적을 하지 않아도 얘랑 있을 때 얘분의 얘는 서로 같다 이거죠. 식으로 적어보면 EX DX랑 EY DY랑 EG DG랑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요것이 전기력선 방정식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봤더니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전개가 X, I 플러스 Y, J일 때 X, I 플러스 Y, J일 때 여기에서 4, 3, 0 좌표에서의 전기력선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EX이고 얘가 EY잖아요. 그럼 얘는 전기력선 방정식을 써보면 X분의 DX는 Y분의 DY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양변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얘도 적분, 얘도 적분. 그럼 X분의 1을 적분하면 lnx가 되고요. Y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lny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부분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붙죠. 그래서 플러스 C1 플러스 C2라고 하는 어떤 적분상수가 붙는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ln x 마이너스 ln y는 어차피 C2에서 뭐 C1을 빼면 어떤 의미의 또 상수값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하게 되면 ln y분의 x가 됩니다. 뭐 로그 함수의 특징이니까. 그럼 얘도 뭐 C3 그대로 될 것이고요. 이때 얘를 여기 양변에 exponential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또 어떠한 상수가 돼요. 근데 여기는 y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y분의 x는 어떠한 뭐 상수가 뭐 C4 뭐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y에 대해서 쓰면 y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C 이렇게 어떤 상수값 a의 x의 함수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a는 어떤 상수값이 그럼 a는 분명히 x분의 y입니다. a는 x분의 y. x는 4, 3. 그럼 얘는 a라는 값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력선 방정식 y는 a가 뭐라고요? 4분의 3. 4분의 3 x다라고 하는 이 값을 얻을 수 있더라.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A 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좌표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기력선 방정식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E가 xi-yj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4,3,0에서의 전기력선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얘는 그대로 여긴 x고 여긴 마이너스니까 x분의 dx는 마이너스 y분의 dy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적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좌항은 lnx 적분상수 c1 이퀄 여기는 마이너스 lny 적분상수 c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럼 ln x 플러스 ln y 이퀄 뭐 적분 어떤 상수값 p3가 되겠죠. 그럼 얘는 ln xy가 되고요. 얘는 어떤 c3 그대로 될 것이고 좌항 우항에 똑같이 exponential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exponential 하면 얘는 xy만 남게 됩니다. xy 이퀄 뭐 얘는 이 값을 c4라고 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y 이퀄 그죠? x분의 뭐 그냥 얘를 a라고 써볼까요? 그냥 상수값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식이 되는구나. 그쵸? 그럼 여기에서 a는 xy입니다. a는 xy. 그러면 x에다가 4, y에다 3을 넣으면 얘가 12가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럼 y는 결과적으로 y는 x분의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게 전기력선 방정식. 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러한 형태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식이 이러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A 값을 이렇게 구해서 마지막에 전기력선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꼴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즉 여기에 있는 적분의 과정을 아시는 게 아니어도 얘는 이러한 모양에서 이렇게 된다. 얘는 이러한 모양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기력선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정전계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우스 법칙, 전계에서의 가우스 법칙. 자, 그러면 이 가우스 법칙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정의를 뭐가 되어 있냐면 전하가 임의대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그 전하를 둘러싼 폐 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과 그 전하와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전계에서의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 얘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떠한 공간에 전하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 전하. 뭐 플러스 전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전하로부터 전기력선이 뭐 이렇게 뭐 플러스 전하라면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이렇게. 뻗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하를 둘러싼 폐곡면이 이렇게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폐곡면 안에 있는 이 전하와 여기 있는 전하와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애들이에요.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폐곡면 내
전하와 그죠? 이 폐공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기계산의 가우스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 전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이거예요. 전하 밀도. 첫 번째가 전하 밀도입니다. 전하 밀도. 어떠한 선전하가 있다라고 볼게요. 선전하. 이러한 선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대전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위 길이당 전하가 있겠죠,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rho L 또는 람다라고 쓰고요. 단위는 쿨롱 퍼 메타라고 해서 얘를 선전하 밀도다라고 해요. 선전하 밀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선전하 밀도에다가 이 거리를 곱하면 전체 전하량 Q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를 수식적으로 써보면 Q라고 하는 것은 이 선전하 밀도를 거리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가 전체 전하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선전하 밀도.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전체 면적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미소한 어떤 면적에 ds, 면적에 대전되어 있는 전하를 rho s 또는 시그마라고 써볼게요. 여기에 대전되어 있는 면적당. 우리 단위는 뭐냐면 쿨롱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전하량. 얘를 뭐라고 하냐면 면전하 밀도다라고 합니다. 면전하 밀도. 그러면 얘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 전하량 Q가 되겠죠. 그럼 얘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Q는 인테그럴 시그마의 d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얘는 rho L, 얘는 rho S 이렇게 쓸 수 있듯이 얘를 면전하 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최적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아주 미소한 부분에 최적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요 최적에 전하가 있다. 얘를 rho V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의 단위는 쿨롱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얘는 우리는 최적 전하 밀도다라고 하죠. 최적 전하 밀도. 그럼 이 최적 전하 밀도에다가 전체 최적을 곱하면 전체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Q는 인테그럴 rho V의 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rho L 또는 람다는 선 전하 밀도로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rho S, 시그마 얘는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로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다 라고 해서 면전하 밀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rho V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전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하 밀도에는 선전하 밀도, 그 다음에 면전하 밀도, 그리고 최적 전하 밀도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rho L이면 선전하, rho S면 면전하, rho V면 최적 전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우스 법칙을 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 전화 밀도에 대한 내용은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 이 가우스 법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기력선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력선 밀도는 뭐랑 같다?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식으로 쓰면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N은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어떠한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와 이 폐곡면을 나가는 전기력선의 관계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전하가 Q쿨롱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전하가 Q쿨롱이다라고 했을 때, 자,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 어떤 폐곡면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곡면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수식에 의해서, 자, 분명히 N은 이 전개의 세기를 뭘로? S, 면적으로 적분하면 돼요. 인테그럴 2의 ds. 맞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폐곡면.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기력선의 개수는 우리가 전기력선의 특징을 할 때 어떻게 공부했나요?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나요? 그쵸? 이건 우리가 전기력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이게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에요.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럴 2의 ds예요. 얘를 면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가우스 발산 정리에서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2의 dv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그죠? 얘는 면적분을 뭘로? 최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을 인테그럴 ρv dv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전체 전하량은 최적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최적 전하 밀도에 의해서. 근데 그러면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테그럴 입실론 제로분의 로 v의 dv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로 v의 최적 적분으로. 그럼 보니까 얘 dv, 얘도 dv 같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다이버젠스 2는 로 입실론 제로분의 로 v다 라고 쓸 수 있구나. 그쵸?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조금만 더 변형을 해보면 입실론 이렇게 와볼게요. 다이버젠스 입실론 제로 2
equal rho v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요 입실론 제로 2라고 하는 것을 D라고 쓸 수 있어요. 요것은 뭐냐면 전속 밀도예요. 좀 이따가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다이버젠스 D는 로 V구나.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것을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무슨 정리? 발산 정리에 의해서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고, 이것은 입실론 분의 Q라고 한 게 최적적 분으로 이렇게 바꾼 거.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같다라고 해서 다이버젠스 E는 입실론 제로 로 V가 되는 거고요. 입실론 이쪽으로 넘기면 다이버젠스 입실론 E 이걸 로 V가 되는데 입실론 E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이버젠스 D는 로 V가 된다고요. 그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얘가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럼 세 번째로 포화송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화송 방정식. 이 포화송 방정식은 여기에서 올 거예요. 요거. 자, 제가 적어보면 다이버젠스 E는 입실론 제로 로 V예요. 다이버젠스 E는 입실론 제로 로 V예요. 근데 요 E라고 하는 것은 전개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다이버젠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퀄 입실론 제로 로 V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다이버젠스 그라디언트니까 뭐예요? 라플라시안이죠. V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로 V가 돼요. 요것이 바로 포화송 방정식이에요. 포화송 방정식. 요게 포화송 방정식. 근데 만약에 로 V가 0이라면 뭐 최적 전압 밀도가 없다면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라플라시안 V 이퀄 0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라플라스 방정식이다라고 해요. 라플라스 방정식.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최적 전압 밀도가 있는 거죠. 즉 여기에 최적 전압 밀도 로 V가 있을 때 어떠한 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식이다 이거예요. 즉 포화송 방정식은 최적 전압 밀도가 있는 공간에서 전위를 구하는 식이고요. 이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적 전압 밀도가 없는 이 공간에서 전위를 구하는 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최적 전압 밀도가 있는 공간에서의 전위, 최적 전압 밀도가 없는 공간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식은 라플라스. 이거는 포화송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이 v가 3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g 제곱일 때 공간전환 밀도 rho v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포화송 방정식에 의해서 식을 적어보게 되면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rho v다. 그렇죠?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두 번 미분하라는 거죠. 이 좌항에 대해서 식을 적어보면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g 제곱, 라운드 제곱 v 이렇게 돼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라.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얘는 상수니까 x에 대한 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 되고 얘를 한 번 미분하면 6x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6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6 되겠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네들은 0이 되고요. 자, 얘를 한 번 미분하면 4y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4가 돼요. 4. 그렇죠?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네들은 0이 되고요. 얘를 한 번 미분하면 2g.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돼요. 계산해 보면 여기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로 v가 되기 때문에 최적 전압 밀도 로 v는 마이너스 12 입실론 쿨롱 퍼 세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포화송 방정식을 이용한 최적 전압 밀도를 구할 수 있더라. 자, 7번째는 전속과 전속 밀도입니다. 전속과 전속 밀도. 여기에서 전속 밀도는 기호로 D라고 쓰고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속 밀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전기력선들의 묶음을 바로 전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에서 이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전속은 몇 개냐? 이 전속은 그냥 Q개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속은 그냥 전하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하와 같다. 그럼 전속 밀도는 뭐냐? 전속 밀도는 뭐예요? 단위 면적당 전속이에요. 전속 밀도 D는 단위 면적당 전속을 뜻합니다. 단위 면적당 전속.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어떤 Q쿨롱이 있으면 전기력선의 묶음이 전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Q쿨롱이 있으면 얘에 대한 전기력선, 전속이 어떤 모양으로 퍼져나갈까요? 바로 구의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구의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전속밀도 D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자, 거리가 R이면 이 구의 면적은 4파이 R 제곱입니다. 분의 Q가 전속 밀도가 되겠죠. 그럼 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4 파이 r 제곱분의 q라고 쓰고 여기에 입실론 제로를 곱하고요. 똑같이 입실론 제로를 곱하면 식은 같아지겠죠.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 점에서의 뭐랑 같아요? 전개의 세기와 같잖아요. 그럼 이 전개의 세기에다가 입실론을 곱하니까 뭐가 된다? 전속 밀도가 된다. 그래서 전속 밀도 T는 4파이 r 제곱분의 q라고도 쓸 수 있고 얘를 입실론 제로 2라고도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내용 중에 식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2장에서 첫 번째 배웠던 거에는 정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그 다음에 전위, 그리고 전속 밀도 이렇게 배웠죠. 정전력 F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 되고요. 전개의 세기 2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볼트 퍼 메타가 되고요. 전위 V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분의 q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와 얘와의 관계에서는 F는 Q2다 라고 쓸 수 있죠. 어떤 E라고 하는 전개 내에 Q쿨롱이 있으면 그 Q쿨롱이 받는 힘은 Q2만큼의 힘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전개의 세기와 전위와 관련된 식에서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라고 쓸 수 있고요. V는 반대로 적분해야 되겠죠. 인테그럴 2의 dr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개의 세기와 전속 밀도의 관계에 있어서 D는 입실론 제로 2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에서 인테그럴 2의 ds는 입실론 제로 q다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 되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다이버젠스 d는 로 v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얘는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고 얘는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전개는 보존계이다. 그쵸? 회전하지 않는다.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그쵸? 그래서 한 가지 더 보자면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로 V 이게 뭐죠? 포화송 방정식이고 얘는 전하 로 V라고 하는 최적 전하 밀도가 있을 때 전위를 구하는 식이고 만약에 전하가 없다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이건 뭐예요?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결과식을 꼭 암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